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에서 요즘 젊은 세대와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 노년층에서 거론되는 연금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수급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자산의 변동에 따라 하반기 조사에 따라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단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단락 또는 감액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반 재산의 증가인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함에 따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신데요. 부동산의 경우 1월 1일이 공시기준일,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 평가된 시점을 말하며 공시일은 4월 28일입니다. 2022년의 경우 2월부터 부동산 급하락장을 보였기에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지만 2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잘해보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 4월 28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취득세 및 채권은 2022년 기준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득의 증가인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증가 시 이에 따른 중단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재산의 증가인데요. 소유부지가 개발부지로 선정되어 토지보상금 등의 현금이 생기거나 집을 팔아 현금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며 특히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로 기초연금 산정문에 많이 주시는데요. 부동산 매매대금보다 보유할 시 공제금액이 크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되었을 때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중단될 수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시신을 유기해 2년 방치한 사례가 이슈되면서 감시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의 경우에 중단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해제가 되면서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입국 후 기초연금 꼭 재신청을 하셔야만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 외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시에도 탈락되며 고급 회원권 보유 시에 탈락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까다롭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기초연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참고하셔서 수령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외 기초연금 수령 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입출금 제한이 생기고 연금에 대한 조사 강화 뉴스들이 뜨면서 어르신들 불안해하시는데요. 갑자기 이런 이유들로 현금 인출을 하거나 자녀에게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200만 원씩 출금 또는 이체를 할 경우에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보기 때문에 총 출금하여 자녀에게 준 금액 또는 이체를 한 금액에 대해서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금액이 전부 차감되어야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억을 증여하셨다면 1인 단독가구 약 220만 원씩, 부부가구의 경우 약 270만 원씩 월마다 1억이 없어질 때까지 차감합니다.
5억인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남은 금액을 적금을 들었는데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셨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 공제금액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이지만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경우 공제금액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전세로 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서 통장 압류가 되었는데 그럼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 후에 기초연금 수급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시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4명의 계좌 말고 가족 계좌로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3가지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성년 우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 특정 우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 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남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아내가 신청했는데 남편의 기초연금이 줄으셨다는 분은 부부 동시 수령 시 기초연금 20%를 감액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부부 2명이 32만 원과 32만 원을 합한 64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20% 감액된 51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점 강화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계약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제도들이 꽤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의 하루가 매일 걱정일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남겨주신 댓글로 수령 가능액 계산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